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초당적 온라인 포럼이라는 데서 나온 것인데요. 이 질문은 위키리크스의 문서 폭로에 관한 것입니다. 월가에서 고의 강연에 대한 그런 내용인 거죠. 클린턴 후보께서는 이 내용 중에서 공적인 견해, 사적인 견해가 따로따로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치인이 얼굴이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사견과 공견으로 나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 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얘기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의회가 13수정 조항에 대해서 통과시키게 만드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말고 현명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취지에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의회가 어떤 결정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다른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공견과 사견이 어느 정도 나뉘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보부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말이죠. 해킹을 지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해킹을 지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키리크스에서 이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내용을 공개하고 있고요. 우리 미 역사상 적국이 외세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영향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푸틴이 한 얘기에 많이 동조하고 푸틴과 혹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 신고 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힐러리 후보가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지 보십시오. 거짓말 투성입니다.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유료 강령한 원고의 내용을 보십시오. 위키릭스가 폭로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공개된 내용들인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에이버햄 링컨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에이브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과 힐러리 후보의 가장 큰,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한번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발언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ISIS를 격퇴할 수 있는데 하지만 푸틴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힐러리 후보는 러시아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러시아 정부가 해킹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러시아에게 비난을 돌리는 것은 저와 러시아를 함께 끌어들이려는 것이죠. 저는 러시아를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인 상황도 모르고 역학관계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보십시오. 펜실베니아 에베뉴의 건물을 보십시오. 아주 재정 상황이 견실합니다. 미국 정부보다도 훨씬 더 견실하죠. 그래서 백악관에 비교하면, 의원이 비교하면 트럼프 회사가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재무 상태표를 보십시오.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미국 정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트럼프가 어떻게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경영 상태를 한번 미국 정부에게, 국세청에게 한번 물어주십시오. 납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막대한 액수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수억 달러를 이미 세금으로 냈어요. 제 친구들은 워렌 버핏이나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힐러리 후보는 저를 비방하는 광고만 계속해서 때리고 있죠. 저는 수억 달러를 세금으로 성실한 납세자로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 감사가 끝나면 바로 납세 자료 내고 제가 공개할 겁니다. 예,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관련 질문은 방청객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요. 어떠한 세금 조항,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세 정책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공정한 납세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성과 보수제, 펀드 매니저에 대한 성과 보수 공제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그전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 상원 의원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기업가였을 때 조세법 탈세를 했다, 법망의 허점을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친구들도 똑같이 법망을 이용해서 절세를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죠.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왜 조세법을 바꾸려고 하시나요? 왜냐하면 저한테 불리하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힐러리 후보가 계속해서 불평을 하면서 저를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힐러리 후보는 3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금, 보수제 공제를 철폐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율도 낮출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영세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출 것입니다. 중산층에 대한 세율도 낮출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큰 규모로 조세를 감면할 것입니다. 현재 힐러리 후보는 세금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세율을 엄청나게 늘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뭘까요? 재앙입니다. 미국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저는 세율을 낮추려고 하고 힐러리 후보는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차이죠. 미국은 다시 부강해져야 됩니다. 현재는 미국의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7%면 거의 재앙 수준인데 미국은 지금 1%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중국에 비하면 성장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 세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이것이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금 조항을 세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본인만의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누군가가 연방세를 아마 20년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세제 계획을 듣는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 같기도 합니다. 저의 계획은 대기업에게 많은 세금 인상을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돈 많이 버는 기업에게 세금 오히려 많이 깎아줍니다. 그리고 감세 정책이 결국에는 그 부담을 중산층이 떠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연간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 가정에게는 세금 인상 효과가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상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기업들의 탈세를 막는 그런 헛접을 막는 법안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저는 100만 달러, 법배룰이라고 하죠.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 달러 이상 소득 계층에는 4%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서민 가정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모든 혜택은 다 상위 계층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또 그렇고 네, 발언 감사합니다. 자신의 몫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께서 반응해 주시겠습니까? 힐러리 후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힐러리 후보가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NYT에서도 뉴욕타임즈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그러한 영업 손실이나 아니면 납세 아니면 세금 회피에 대해서 3페이지짜리 기사를 실었는데, 현재 주 종부세 그리고 납세 모든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서 9억 1,600만 달러 손실을 이용해가지고 세금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만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후원자들, 후원하는 기업들도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상계 중에 상당 부분은 영업 손실에서 상계한 겁니다. 지금 힐러리 후보의 지원자, 지지하는 기업을 보면 돈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떠한 기업가보다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힐러리 후보는 힐러리 후보의 지지자를 보면 세법을 고쳐서 성과 보수, 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고 월가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항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성과 보수, 공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을 안 할까요? 저는 0% 제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렌 버핏이나 다른 기업가들도 법망을 이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저는 수억 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연방소득세를 냈습니다. 세금을 안 낸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감가상각 때문에 감가상각을 이용해서 내야 될 세금을 상계한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보기에 세법에 문제가 있으면 지난 30년 동안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왜 해결을 안 한 거죠? 왜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 안 한 거죠? 왜 안 한 건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말만 앞서고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말한 것처럼 클린턴 후보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조세 문제뿐만 아니라 리비아, 중동, 시리아, 이라크 다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한 그러한 판단만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예만 보더라도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아이시스가 창궐할 수 있게끔 공백을 초래했죠. 그래서 지금 아이시스가 초창기에 비해서 32개 국가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신 겁니다. 예. 또 저 얘기가 나왔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뉴욕 상원일 때. 하지만 그게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왜 언급을 안 하신 거죠? 그 당시에 공화당 대통령 시절이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요? 당시 상원의원인데 왜 일을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일을 하는 상원의원이었다면 언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해결을 안 했겠죠. 저희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게 비토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0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3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만 명이 제가 대통령 영부인 시절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과 그다음에 입양을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또 공화당 시장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응급대원들에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국방의 지역의 방위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가 국무부 장관 때는 세계를 돌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노력했지만 여성 인권, 세계의 여성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러시아와도 또 핵 비확산과 관련된 조약을 맺었었죠. 그동안 많은 법안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상원에 8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 많은 공헌을 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동적 이해관계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제가 발언 실제로 감사합니다. 결과를 냈습니다. 시리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리 후보의 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힐러리 후보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